안녕하세요, 조지환입니다. 오늘은 내 차 안에 있는 운전자 모니터링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장거리 운전을 하면 항상 피곤하죠? 이럴 때 자동차가 운전자를 케어해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현대기아차나 다른 브랜드들은 운전자의 주행 패턴이 일정하지 않거나 주행 보조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다고 판단이 들면 클러스터를 통해 직접 잠시 휴식을 취해달라는 부탁 메시지를 보내기도 합니다. 현대기아차는 특히 전화까지 걸어줍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보 긴급근황센터입니다. 네. 안전운행 확인차 연락드렸습니다. 네. 네, 불편사항 없으세요? 예, 근데 왜 전화하셨죠? 네, 고객님 그 핸들을 놓고 주행하시는 경우에 예. 네, 그게 저희 긴급근황센터로 연결이 되면 저희가 안내 확인차 연락드립니다. 아, 그래요? 아, 네. 네네. 아, 시승 감사합니다. 중이어가지고 테스트 중이었어요. 아, 그러셨습니까? 예. 네, 알겠습니다. 좋은 네. 하루 되십시오. 네. 제가 이전 영상에서 수차례 보여드린 바 있죠. 만약에 운전자가 주행보조 실행 후 수차례 스티어링을 잡으라는 경고를 무시하게 되면 현대차 블루링크나 기아 유보에서 직접 차량 내부에 있는 LTE 모듈로 전화를 걸게 됩니다. 물론 운전자가 블루링크나 유보를 가입 신청했을 경우에만 가능한 일입니다. 블루링크나 유보 직원들은 운전자의 안전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직접 전화를 걸어준다고 합니다. 운전자가 원치 않을 경우 센터 전화를 해제시켜주는 기능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라면 안전을 위해서라도 항상 이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른 메이커들도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스티어링의 안쪽 클러스터 쪽에 운전자의 눈동자를 감지하는 기능을 넣고 있죠. 앞으로 운전자와 자동차 회사는 아주 빠른 5G 네트워크 시대의 도움을 받아 평소보다 더 빠른 소통을 주고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자동차 업체들이 운전자의 신상 정보를 커넥티비티 서비스를 통해 몰래 훔치거나 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죠. 자, 이제 테슬라 이야기로 넘어갈까 해요. 테슬라는 항상 잘해도 욕먹고 못해도 욕먹는 회사다 보니 자체적으로 스트레스는 많이 가질 텐데 요새 테슬라가 지적받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차량 룸미러 위에 있는 바로 이 카메라입니다. 우리는 보통 룸미러 카메라라고 하지만 북미 지역에서는 캐빈 카메라라고 합니다. 이 카메라가 주목을 받은 시기는 지난해 4월부터인데요. 일론 머스크는 모델 3와 모델 Y 등에 있는 이 카메라 자체가 승객 확인용 목적으로 쓰인다는 사실을 트위터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만약에 테슬라 차량 자체가 완전 자율주행 택시 또는 로보 택시로 나온다면 승객 자체가 스스로 차량 자체를 파손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 행동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었을 수 있다는 해석도 많습니다. 만약에 그 목적으로만 카메라 자체를 만들었다면 다양한 차량 탑승자의 행위 자체를 테슬라 스스로 모니터링할 수 있어서 사생활 침해 논란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왔죠. 하지만 이 카메라 자체는 단순한 용도로만 쓰이지 않습니다. 최근에 미국 일렉트릭 보도에 따르면 테슬라가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는 완전 자율주행 베타 프로그램 사용자의 시스템 사용 권한을 해제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렉트릭이 그 원인을 살펴봤더니 캐빈 카메라가 운전자의 전방 주시에 대해 직접 분석을 다 하고 있다는 증거를 알아내기 시작했죠. 테슬라도 이제부터 캐빈 카메라의 사용 목적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기 시작을 했죠.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살피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었다는 것이 테슬라 측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항상 테슬라 오토파일럿을 두고 수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나면 항상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운전자의 전방 주시 태만에 대한 가능성보다는 오토파일럿의 결함과 연결지는 이야기입니다. 너무나도 논란이 많으니 테슬라 스스로 캐빈 카메라를 만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운전자가 캐빈 카메라의 데이터 공유를 원치 않는다면 차량의 안전 및 보안 메뉴 속 데이터 공유 메뉴를 통해 별도로 설정할 수 있다고 하네요. 네, 아직까지는 우리나라나 전 세계에 완전 자율주행차가 양산되지는 않았습니다. 유럽에서는 곧 완전 자율주행차가 활성화된다 하는데 자가용으로 많이 활용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자가용보다는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모빌리티 사업 쪽에 자율주행차가 투입될 수 있다는 전망이 강하죠. 어떤 형태의 자율주행차가 오든 가장 중요한 것은 자동차보다 사람의 안전이 더 우선이기 때문에 사람의 안전에 더 신경 쓸 수 있는 사양이 앞으로 더 많이 나왔으면 합니다. 네, 저는 조지환입니다. 여러분들의 안전한 자율주행 라이프가 언젠가 꼭 실현되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
안녕하세요, 주시안입니다. 오늘은 내 차 안에 있는 운전자 모니터링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